메리 린리 테일러는 영국 첼트넘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모험을 좋아하는 소녀였던 그녀는 프랑스 신부학교를 거부하고 꿈에 그리던 연극 배우가 되었다. 동양 각지를 순회 공연하던 중에 일본에서 만난 미국인 브루스와 인도에서 결혼식을 올린 메리는 1917년에 한국으로 왔다. 1923년에 인왕산 자락에 집을 짓고 1942년까지 살았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으로 미일 관계가 악화되자 결국 메리 가족은 일제의의 송환선에 실려 강제 추방되었다. 그녀는 그 뒤 1948년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위원회에 남편의 요구를 묻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새 신부 메리는 1917년에 시아버지 조지 알렉산더 테일러와 남편이 광산 사업을 하던 한국에 도착하여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메리와 남편 브루스는 인왕산 자락 지금의 사직공원 뒤에 1만 5천 평의 땅을 매입했는데 이곳은 조선시대 권율 장군의 집터로 장군이 손수 심은 것으로 알려진 수량이 400여 년에 달하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었다. 부부는 이곳에 당시 한국에서 제일 큰 개인 벽돌 저택을 짓고 딜쿠샤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 2006년 메리 테일러의 아들 브루스가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귀신 나오는 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온 종로구 행촌동 188번지 집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다. 아니요, 나는 절대 작별 인사는 하지 않을 거요. 그는 주머니에서 거대한 준설기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 준설기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즈음에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머나먼 이야기 같았다. 나는 준설기와 광산업에 대해선 아는 게 없었다. 어쩌면 몇 세기가 걸리는 일일지도 몰랐다. 게다가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을 곧잘 잊어버리지 않는가.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손을 내밀자 그는 내 손가락에 가볍게 입술을 댔다. 일주일 뒤 일본을 떠나는 배에 올라 나의 객실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커다란 소포였다. 아름답게 장정한 랍카디오원의 전집이었다. 금시계도 하나 있었는데 시계 상자 안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다. 성경책에서 오려낸 것이 분명했다. 그 종이에는 이런 글귀가 담겨 있었다. 그대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아가서 8장 6절. 시계를 손으로 들여다보았다. 들어보았다. 불안하던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 나는 손목에 시계를 단단히 찼다. 러크나우에 갔을 때 나는 말을 타고서 폐허가 된 그 궁전을 찾아갔고 딜쿠샤가 힌디어로 기쁜 마음의 궁전이란 이야기를 듣고는 언젠가 내게도 집이 생긴다면 딜쿠샤라는 이름을 붙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연극이 끝난 후 반딧불이들이 허공을 반짝반짝 수놓는 환상적인 인도의 밤하늘 아래서 그가 지극히 자기다운 방식으로 내게 청혼했다. 나는 기사도 정신이 모든 남자에게 준 권리에 따라 나의 온 마음을 바쳐 당신에게 봉사할 것이오. 메리, 나를 받아주겠소? 그는 간단히 말을 마쳤다. 굳이 말로 대답하지 않아도 좋았다. 말로 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주고받는 방법은 많으니까. 거기에는 토마토색 공단에 분홍색과 초록색으로 술을 놓은 아름다운 긴 겉옷이 들어있었다. 박물관에 전시할 옷 같네요. 나는 감탄하며 더 자세히 보려고 옷을 들어 올렸다. 맞소, 결혼할 때 입는 옷이라오.
나는 그 옷을 걸치고 브루스가 감상하도록 이리저리 몸을 돌렸다. 그가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저쪽 꽃도 열어봐요, 금발마님. 이번에는 2마리의 목각 원앙이 들어있었다. 그건 새색시에게 주는 선물이라오. 원앙은 평생 1마리의 짝하고만 지낸다고 해서 금슬 좋은 결혼을 상징해요. 나의 천사와 함께 그대에게 바치나이다. 브루스는 아주 쑥광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원앙 한 쌍을 건넸다. 옛 성벽을 따라 내려가다가 키가 30m나 되어 보이는 거대한 나무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나로선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기한 나무였다. 커다란 밑동은 지름이 120cm 정도의 껍질은 반질반질하고 회색을 띠었다. 이게 무슨 나무예요? 내가 브루스에게 물었다. 미국에서는 공작고사리 나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긴코요. 식물학자들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지. 한국 사람들은 이 나무를 숭배해서 성스러운 장소나 궁궐에만 심고 여기서는 은빛 열매가 열린다 하여 은행나무라고 하는데 그중 당신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부르구려. 나는 우리 나무라고 부를 거예요. 정말로 이 나무를 갖고 싶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내 가슴엔 수심도 많다. 저 곡은 옛날 조선 실향민의 노래라오. 왠지 나는 저 노래만 들으면 불가강의 뱃노래가 연상되던데. 아무튼 이 노래의 가사에 대한 해석은 수만 가지가 넘소. 수십 가지가 넘소. 어떤 가사를 붙여 부르든 곡조 자체에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오. 일종의 암호 같은 거랄까? 브루스가 설명했다. 세브란스 병실에서 본 고종의 장례 행렬. 내 병실의 창은 황제의 장례 행렬을 조망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였다. 나는 한국인 간호사들을 모두 내 병실로 초대했다. 물론 미스 에스텝과 미스 실주도 함께였다.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그들은 행렬을 지켜보며 내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장례 행렬을 보려고 모인 군중이 밤새도록 길에서 기다렸다. 그들은 모두 흰 상복을 입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애도 기간이 아주 길었다. 왕이 사망하면 7년상을 치렀고 부친이 사망하면 3년상을 치렀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상복을 입다 보니 흰색 옷이 민족을 대표하는 옷 색깔이 되어버렸다. 그런 대화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저녁, 브루스가 식탁에 샴페인을 내오라고 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궁금했다. 누구 생일이에요? 코르크가 퐁 소리를 내며 열리고 김보이가 우리 잔을 채웠다. 브루스는 내 잔을 향해 자기 잔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우리 은행나무를 위하여! 브루스는 잔을 맞부딪히려고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아 멍해져서 잔을 들 수도 없었다. 브루스가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오늘 저녁 클럽에서 데이비슨과 포커를 치고 있는데 사환이 그에게 전부 한 통을 가져왔다오. 데이비 말이 은행나무 있는 땅의 주인이 사망해서 그 땅을 팔아야 한다는 거요. 데이비드슨이 그 땅의 신탁 관리자였거든. 내가 얼만가 하고 물으니 그가 판돈을 올리며 10만이라고 대답하더군. 그럼 그건 내 땅일세 라고 하니 데이비가 딴 돈을 끌어모으며 거래 종료라고 말했지.
그제야 나는 축하의 샴페인을 마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여, 별이 총총한 당신의 하늘 아래 어둠이 모여들면 기도의 저녁 예배를 올리나이다. 한국에 집을 지으신 당신께서 아직도 인간과 함께 거할 곳을 찾으십니까? 우리 집에 머무소서. 이렇게 한 여자의 꿈은 이루어졌다. 소망은 우리 삶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돌이켜보면 내가 품었던 모든 소망은 이루어진 것 같고 내 호박 목걸이 구슬들은 그 소망을 하나하나를 상징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목걸이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 인생의 여정을 구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좋은 나라를 여행하며 살겠노라고 거의 확신에 가까운 꿈을 꾸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기술이 존재할 거라고. 또 그 기술은 영국 땅에 뿌리를 내린 나라는 나무가 이 머나먼 한국 땅에서도 울창하게 자라게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낭만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었고 낭만이 빠졌다면 내 사랑임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제 그 상상 속의 집에 벽돌과 돌로 지은 현실의 집이 되어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계획의 궁극적인 열매인 아이라는 축복까지 받지 않았던가. 딜쿠샤라는 이름과 1923이라는 건축 연도 아래는 브루스가 시편 127장 1절이라고 새겨 놓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나의 아름다운 집 딜쿠샤. 누비나에서 돌아오니 공서방이 역에 마중 나와 있었고 딜쿠샤의 대문 앞에는 요리사와 남두와 그들의 아내들과 아이들이 나와 있었다. 나도 반갑지만 그들 역시 내가 돌아와서 기뻐하는 것 같았다. 남자들은 빙긋이 미소를 띠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악수에 익숙하지 않은 여자들은 내 어깨를 두드렸으며 아이들은 엄마의 치맛자락 뒤에서 수줍게 빠끔히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대충 다음과 같이 캐럴을 함께 불렀다. 고요하고 고요하게 얼쑤얼쑤 이로운 선물을 내려주셨네. 헤이 호 호이 하느님 천국의 축복을 얼쑤얼쑤 우리의 가슴에 나눠 주셨네. 허이허 허이허 얼쑤얼쑤. 깊어지는 전후 1941년 불안한 정세, 일본과의 불화가 가져다준 시련, 기약 없는 이별, 전쟁 속에서도 삶의 바퀴는 구르고 종전과 한국 방문, 영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 배우의 꿈을 이루다, 일본에서 주고받은 마음, 청혼, 결혼과 신혼여행,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한국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실수하고 오해하며 황금의 나라를 찾아온 이방인들, 익숙해져가는 한국, 12,000봉 금강산 여행, 만세 소리와 함께 아들이 태어나다, 전국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한국인과의 충돌, 갈마 해변에서 보낸 여름, 원산의 100개 러시아인, 우리 집을 지키러 하는 기쁜 마음의 궁전 딜쿠샤, 폐허가 된 딜쿠샤, 서울살이의 친구들, 사랑과 우정의 나날들, 시베리아 횡단 여행, 캘리포니아에서 광산 사업가의 아내로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다가오는 이별의 시간, 조선의 양반 김주사, 6년 만에 서울 방문, 1948년.
산에 오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풍광은 더없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으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정상에서 서쪽을 바라보니 거대한 협곡들을 가로지르며 첩첩이 이어진 금강산 줄기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고 동쪽으로는 동해의 반짝이는 수면이 보였다. 자연이 보여주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파노라마였다. 호박 목걸이.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